경제단체들이 새로운 사령탑 맞이해 분주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SK 최태원 회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단체 리더로서 중량감을 더했고, 무역협회는 LS그룹 구자일 회장을 선임하면서 15년 만에 기업인을 사령탑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제단체가 한층 젊어지고 역동적인 조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가운데 코로나 사태 극복에 대한 해법과 규제, 또 반기업 정서 등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김태기 교수와 함께 전환기를 맞은 경제단체들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단체라고 하면 5개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3곳이 수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기업 정서, 각종 규제까지 더해지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전환기를 맞은 경제단체들 최근 상황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래가고 양극 하나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반 국민들도 이 경제단체에 대한 좀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회장이 이제 바뀌는 이런 소식에 지금 많이들 반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단체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뭔가를 내놔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우리 코로나 아까 언급하셨지만 코로나 말고도 기술이 워낙 빠른 속도로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를 적응해 나갈 거냐, 또 정부와 같은 조율을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 5단체를 보면 수장이 바뀔 예정인 곳도 있지만 모두 이제 기업인들, 그렇습니다. 기업인 출신 인물이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가 새로운 회장을 맞았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을 가는 게 재계 3위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어제 공식 취임하면서 이제는 전례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도 이제 겸직을 하게 되는 그런 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서울상공회의소의 이제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전체 회장을 겸함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자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 상공회의소를 맡았다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SK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혁신을 좀 주도하는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통 산업을 좀 첨단 산업으로 좀 바꾸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IT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가미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상공회의소가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이 파트너로 이렇게 이제 위상이 많이 올라갔는데 또 그게 걸맞게 뭔가를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최태원 회장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전임 박용만 회장은 굉장히 자기 힘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찾아가보고 정당 찾아가봐도 거의 문전박대 당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 정부가 이렇게 가서 간절하게 요청을 해도 정부에서 그냥 눈도 끔쩍 안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라서 아마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좀 무거운 좀 그런 어떤 상황일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최태원 회장도 이번에 주목해야 되지만 최태원 회장보다 더 눈에 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이번에 상공회의소 부회장들, 이 부회장들이 제가 볼 때는 IT부터 해가지고 금융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어떤 오너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재계 힘을 대한상공회의소로 모으고 그 힘을 모으고 그 안에서 굉장히 뭔가 공감대를 모아서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는 어떻게 본다라면 좀 상공회의소가 스스로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회장단에 김택진, 김범수 같은 IT 업계 신진 인물들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경우는 최태원 회장보다 나이가 좀 젊죠. 젊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IT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근데 그분들 말고도 우리나라 기술 기업들, 그리고 금융 기업들이 이게 다 부회장으로 포진이 돼 있는 걸로 봐가지고 저는 사실은 최태원 회장도 중요하지만 요번에 그 부회장들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거든요. 상공회의소 회장에서 회장 중심으로 모든 게 갔는데 최태원 회장이 요번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된다. 그럼 사실은 부회장들이 자기 롤을 가지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그만큼 재계의 어떤 목소리는 힘이 실리는 거죠. 또 국민들의 관심사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IT 쪽에서 이런 목소리,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 이런 목소리, 이런 게 이제 결집이 돼가 상공회의소의 목소리로 나오게 되니까 훨씬 더 무게감을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최태원 회장이 이제 회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제 재계 순위를 본다면 예전에 네. 재계 1위부터 10위까지의 네, 그 총수들은 보통은 정경련에 그렇습니다. 보통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었는데 네. 재계 3위 이제 수장이 이렇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리에 오른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경제단체의 대표격이 이제 정경련에서 확실히 대한상공회의소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런 식의 해석들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기업인 단체 아닙니까? 네. 경제단체는 사실 기업인 단체거든요. 기업이 스스로가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이번에 이게 상공회의소 포진됐던 걸 본 걸 보면, 이 재계 쪽에서는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스크럼을 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우리 정경련 이야기를 하고 또 최태원 회장 이야기했는데, 최태원 회장의 그 우대가 다 정경련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네. 사실은 아마 그 정경련의 기능들이 상공회의소로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다음은 무역협회 얘기를 해볼까요? 네. 보통 이제 무역협회 최근에 이제 수장에 누가 오른 인물들을 보면은 뭐 정부 출신 인사들도 그렇습니다. 왔었고, 근데 이번에 구자일 LS그룹 회장 15년 만에 이제 기업인 출신이 이제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역협회로 일대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상공회의소도 개편이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정말 무역협회는 사실 그 사이에 무역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경제인 단체 맞아 하는 상황이 많았을 겁니다. 네. 그 관공서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생각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이 만드는 단체가 무주공산처럼 이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구 회장이 들어오면서 아마 그 체질을 많이 바꿀 것 같아요. 선친도 예전에 무역협회 부평회 회장님이 그 무역협회에서 가지고 그런 굉장히 의미도 공을 있군요. 세우시고, 아마 지금 우리가 삼성역 가면 코엑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구평 회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역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기로에 와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수출이 계속 떨어져 왔어요. 네. 2019년도, 2020년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해가지고 계속 수출이 감소를 해왔는데, 문제는 우리 경제는 수출 주도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출이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른 나라, 뭐 대만이니 베트남이니 중국이니 아주 엄청 추격을 하는데, 우리의 지금 수출 경제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구자일 회장께서 이제 무역협회를 맡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수출 경제에 좀 불을 좀 뿜어야 되지 않냐 하는 뭐 그런 기대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무역협회든 아까 상공회의소든 간에 약간 그 관료화됐던 부분들을 기업의 경영 스타일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승가 조직으로 가야 된다. 뭔가를 들어가지고 무역협회든 상공회의소든 뭐를 내놓는 그런 어떤 조직이 돼야지, 그게 제가 볼 땐 기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경제 전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구자일 회장이 어떤 수를 갖고 있을지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정경련 얘기를 네. 해볼까 합니다. 사실 네. 뭐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골치 아픈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 허창수 회장이 사연임 중 너무 오랫동안 이제 회장직을 유지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다음 인물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사실 예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네. 어떻게 보면 경제단체 리더로서의 역할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상황이 놓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네. 최근 또 경총과의 네. 이 합병 얘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정경련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정경련은 우리의 60년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같이 맥을 같이 한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이 잠재력이 있고 뿌리가 있는 그런 데고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그다음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을 거쳐가지고 네. 오늘날 정경련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정경련이 갑자기 이제 적폐로 몰려가지고 거의 뭐 공중분해되고 네.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경련의 어떤 기반인 뭐 여러 가지 연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란다든지. 근데 사실은 뭐 허창수 회장님 경우는 그런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어쩔 수 없이 맡았던 좀 그런 거로 봅니다. 지금도 네. 많은 거를 다 기피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상공회의소가 더 위상이 올라갔고 정경련은 뭔가 모색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정경련과 경총회
어떻게 본다면 뭐 통합 문제는 충분히 나올 만하다. 그리고 경총이 말이죠. 원래 정경련에서 떨어져 나온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몰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경련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 막 확장하면서 경총을 따로 떼가지고 이제 경총은 주로 노동 문제, 노사 문제를 다루는 그런 네. 어떻게 본다라면 뭐 정경련과 어떤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형제 또는 뭐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경총도 지난번에 한번 대세를 맞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총의 부회장이 그다음에 경총의 임원들이 막 법원에 불려다니고 검찰에 불려다니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두 조직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통합은 어떻게 본다라면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아마 위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뭔가 변화를 하긴 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정경련에 대한 이미지가 기업 로비 단체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는 저게 관공서야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정경련은 좀 무슨 기업인 로비하는데요. 이렇게 가진 거죠. 그다음 경총 그거는 뭔 노동조합이랑 맨 맞서는 이런 데야.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 단체들 둘 다 결국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일자리를 좀 만들고 그리고 좀 잘 살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이익 단체보다는 이 공익적인 그런 성격을 좀 강화하는 게 맞겠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수익을 올리게 되면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전 감사합니다. 취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 올려주셔서 바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로비 이익 단체가 아니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네. 어떤 단체로. 그러니까 기업은 투자고 기업은 수익인데 국민한테는 일자리고 소득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소통 능력도 키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허창수 회장을 이어서 누가 그럼 회장직에 오를 것이냐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 오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취업 제한이 풀린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에 네. 대한 이야기가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어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김성현 회장이 본인이 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경련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편한 그런 위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성현 회장은 댁에서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추대를 하게 되면 좀 맡을 수 있다 생각해요. 네. 네, 그분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이 재계가 지금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뭐 위상이 저하됐다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그냥 마음 아파했을 거고 또 거기에 일정한 자기 역할이 있다는다면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단 전제는 뭐냐 한다면 정말 참 적극적인 추대가 없다 한다면 할 만한 그런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자천타천으로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경련 경우는 허창수 회장님은 이미 지금 몇 번 하셔가지고 네. 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김성현 회장님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이렇게 반겨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러나 뭐 우리 재계 전반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번은 좀 봉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글쎄요. 전 그 정도로 이렇게 간곡하다라면 저는 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자, 국내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어쨌든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태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